아, 너무 딱딱하다. 네. 지금 현재 계급은 대위고 네, 이거. 20년도 인건에서 아. 올해 6년 차 근무했습니다. 아, 지금 그러면 결혼은 안 하셨죠? 아직 안 했습니다. 안 했고. 또 지금 거주지는 그냥 독신 숙소에, 네. 부대 독신 숙소에 있고. 사실 데이트 비용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뭐를 데이트- 하고 싶으니까 이제 오셨을 텐데. 그렇죠.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? 어허, 어허. 돈 벌어서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이런 거.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. 네, 일단 당장 다친 게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. 네.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적금과 예금 위주로만 했었고 경제학과인데. 야, 이거는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강 보이고 뭐 바다 보이고 다 좋은데, 옆에 롯데마트 있어야 돼. 아, 6년 차. 네.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? 저희 정작 과장님 소개로? 소개로 받았는데 네. 를 누구를 해줄까라고 아하. 생각을 하셨을 때 처음 제가 떠올랐다. 아,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. 지금 그러면 결혼은 안 하셨죠? 아직 안 했습니다. 안 했고. 또 지금 거주지는 그냥 독신 숙소에, 네. 부대 독신 숙소에 있고. 그래요. 아니, 근데 자세가 되게 딱딱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고. 뭐랄까, 맨날 이렇게 글로만 쓰고, 뭐 네.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렇게 해야 된다. 제 책 보셨죠? 네. 네네. 그 글로만 써도 이렇게 실제로 좀 뭐랄까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그런 분이 없어서 그냥 유튜브에 좀 촬영을 컨텐츠로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. 첫 번째시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방향은 이래요.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사회 초년생이 이런 세팅 값으로 달려가면 금방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제가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하면서 또 나름대로 좀 깨닫고 이런 것들을 행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.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월 단위 어느 정도 맞아요. 소비가 진행이 되는지 맞아요. 네,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는데 이렇게 작성할 때 고정 비용이랑 그다음에 비고정 비용 나눠서 계산을 좀 해봤고 자기 이제 소비하고 이런 거 좀 파악은 해오셨어요? 네. 네. 어떤 것 같아요? 파악을 해보니까. 저는 사실 계산하기 전에는 고정 비용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고 사실 데이트 비용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데이트 비용은 좀 일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가랑비에 빚었듯이 나가는 돈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? 네, 이렇게 느꼈고 음. 이걸 보니까 또 내가 어느 곳에서 소비를 줄이고 좀 절약할 수 있을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어떤 경제 생활적으로 뭐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또 미래를 위해서 뭐 지금 어떤 거에 또 재테크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오셨을 텐데 그렇죠.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? 돈 벌어서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이런 거.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. 네. 일단 내가 전역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매매로 갖고 있고 싶다. 아니 근데 전역 보통은 이제 군인이라 그러면 네. 이제 출신 얘기해도 되나요? 괜찮겠. 네. 어쨌건 이제 한 중령까지는 보통 간다고 생각하면 한 35년 근무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근무 안 하고 싶고. 뭐 제가 계급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는 없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. 맞아. 네. 오케이. 내가 묻고 싶은 건 보통 군인들이 네. 내가 뭐 군생활 한 2, 30년 하면 열심히 해서 또 군인 연금 뭐 받고 또 네. 군인 공제에 들고 이러면은 전역할 때쯤 집 사도 되지 않아? 그때까지는 뭐 관세에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왜 나는 집을 사서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돈은 계속
찍어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? 돈을 찍어낸다는 개념을? 네, 통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제 월급은 그 올라가는 만큼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마련을 해놔야지 어떤 가치의 뭐 인플레이션, 뭐 화폐 가치 하락 뭐 이런 거. 그런 거죠. 빨리 사야지 좀 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? 그래도 상관없죠. 왜냐면 어차피 실거주할 목적이니까. 실거주. 네.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상관없는. 오케이. 그런 거를 미리 좀 사놔야겠다. 네. 근데 지금 이제 6년 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새 아파트를 하나 샀어. 네. 군생활 20년 한다 치고, 20년 한다 치고, 그러면 14년 지나면 그건 또 구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도 거기에 거주하기 마음이 들까요, 그때?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. 그 상황이라면. 나도 늙는데 집도 늙어. 그쵸.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이쪽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건축하라고. 오케이. 네. 오케이,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 집 하나는 지금 사놔야겠다. 네.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두 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느껴서 별장을 한 채 갖고 싶다. 별장 가진다. 네. 뭐 이거 나중에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.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. 네. 실제 제 친구 아버님도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전역하신 아버님의 상황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. 실거주 주택이 있고 화천 쪽에 별장을 갖고 계시는데 와우. 군인분들 중에도 약간 그런 게 좀 깨가지고 네. 좀 미리미리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되게 부럽다 그래야 되나? 그럴 정도로 전역하시잖아요. 그렇죠. 연금도 엄청 나와. 또 내 집도 있어. 이미 사놨어, 어릴 때. 네. 그리고 별장까지 있는 돈이 있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뭐 재밌죠. 인생이 재밌죠. 네.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. 네. 오케이, 그러면 은퇴 이후의 별장이다. 별장이다. 장소는 어디로? 시골이든 어디든 상관없고. 녹지가 풍부한 곳에. 네. 세 번째는 또 어떤? 세 번째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야 되나? 뭐 배당이든 뭐든 이렇게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는 언제?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지금? 은퇴 이후. 은퇴 이후. 를 목표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. 이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은퇴 이후지. 그러니까 전역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힘든데 전공이 뭐 이런 쪽으로 좀 공부하셨어요? 전공은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. 거기서 뭐 은퇴 이후의 삶을 막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인이 어쨌든 간에 일반 직업에 비해서 정년도 짧은 게 현실이고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좀 불안정하거나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. 저를 만나기 전에 네. 뭐 따로 시도해 보거나 도전해 본 거 있어요? 일단은 이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산 형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3번 목표인 300만 원, 월소득 3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이 배당을 주는 종목을 좀 구매를 해서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. 그러면은 배당주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었다. 뭐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주식을 ETF를 네. 뭐 미국 주식으로 슈드를 추종하는 한국 그 슈드 ETF. 자, 그러면 지금 아까 데이트 비용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결혼할 준비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결혼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세요? 아니 이거는 좋아. 뭐 그 세 가지 어떤 목표는 있어요. 내가 은퇴 이후에 거주할 내 집을 위해서, 또 은퇴 이후에 또 별장 가진 그런 어떤 뭐 즐거운 생활이라 그러나 전원 생활을 위해서, 또 일하지 않아도
이렇게 만들어지는 금융소득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는데 일단 당장 다친 게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네.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 투자를 시작한 건 최근 일인데 그 전에는 최근? 적금과 예금 위주로만 했었고 경제학과인데 그러니까 아까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진다는데 왜 그거 하셨어요? 사실 그걸 공부나 학문적으로만 접근했지 실제 내 삶에 적용해 볼 생각은 별로 하진 않았어서. 알고는 있는데 네. 여기 은행에 넣으면은 그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는다는 건 아는데 그렇죠.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제 피부로 와닿진 않았던 거죠. 네. 그렇지. 당장 뭐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고 네. 통장에 돈 있으면 당장 돈 써버리면 끝이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안 해본 영역에 대해서 어허.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일종의 진입장벽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막 시작은 안 했었고 그냥 예금과 적금 위주로 했었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의 목돈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걸 활용하면 결혼까지는 뭐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. 아까 이제 세 가지 내 집, 별장, 그 다음에 금융소득 네. 요 세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별장은 이제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제일 급선무는 내 집이고 그죠. 그리고 금융소득은 지금 직업이 탄탄하니까 월급이 탄탄하니까 일단은 은퇴 이후로 이제 생각하면 될 텐데 네. 내 집은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다. 오케이. 그러면은 어디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세요? 저는 제 집에 꿈꿔오던 조건이 있습니다. 아하, 오케이. 이것도 세 가지 조건인데 내 집 마련의 세 가지 조건. 네.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고 대학병원 있어야 된다. 네. 왜요? 이제 아프면 바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근데 곳이 가까이 그런 거 있어요. 생각하기엔 지금 너무 건강한 거 아니에요? 아니. 어제 실거주 목적으로 길게 보니까 네. 오케이. 대학병원이 제일 우선이다.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. 응급실. 와,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. 네, 또. 두 번째는 주변에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. 아하, 도서관. 너무 좋지. 제가 자주 가는 곳이어서. 맞아. 도서관 있으면 너무 좋아. 마지막으로 공원이 있었으면. 그렇지. 공원. 네. 마트는 필요 없어요? 마트는 뭐 가까우면 오히려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. 근데 이제 지금은 결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생기면 가족들은 마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애도 낳으면 애기도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는데. 그렇죠. 그치? 근데 대학병원 있는 데는 다 그런 건 있으니까. 도서관 근처에는 학교들이 많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어쨌든 나는 대학병원, 응급실 있는 대학병원, 도서관, 그 다음 공원이다. 네. 야, 이거는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강 보이고 뭐 바다 보이고 다 좋은데, 옆에 롯데마트 있어야 돼. 그리고 또 그 코스트코 이런 데 있잖아요. 코스트코 세권? 뭐 하여튼 그 대형 마트나 쇼핑몰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하죠. 그걸 좀 이해해야 돼. 아직 미혼이니까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는 뭐랄까 소비를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좀 필요한 소비가 아니면 잘 안 하는 성향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분야에 좀 쓰고 있고 어떻게 저축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내 집 마련하려면 어떤 단계를 좀 거쳐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한번 듣고 상황을 한번 보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좀 더 나은 환경들을 좀 갖춰가는 거를 위해서 우리 지구니 카페에 또 맞는 분들이 있어요. 한 분 한 분씩 상담하고 공부해 나가게끔 또 좋은 선택을 해 나가게끔 네. 그렇게 이제 해 나갈게요. 자, 오케이, 좋아요.